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긴급 속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드디어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0.5%에서 이제 0.75%로 한 단계 격상이 되었습니다. 자, 뭐 최근에 가계부채가 많아지고 물가가 많이 올라가서 이제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사실상 코로나 시대 이후에 여러 가지 지금 경제 환경이 안 좋아서 좀 늦춰진 감이 있지만 이 금리를 인상하다 보니까 이제 연끌족이나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이 좀 위험하다, 좀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자, 전반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02년도에 465조,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때 2007년까지 665조 정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가 이제 박근혜 정부 바로 724조로 출발해서 1343조로 마무리했는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1451조에서 내년 이제 뭐 대선이 있습니다만 1805조가 됐다. 거의 뭐 2000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사상 최대로 가계부채가 많아졌다. 뭐 가계부채 안에는 뭐 주택담보대출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대출이 있겠죠. 가계라는 건 이제 개인들이 대출을, 기업이 아닌 개인들이 받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한국은행에서는 물가 상승률이라는 여러 가지를 보면서 금리를 조정을 하는데, 이제 가계부채라든지, 자, 가계부채가 먼저 이렇게 굉장히 많아졌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이 금리를 보면요, 2013년에 기준금리가 2.5%였다가 이때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1.25%까지 내렸죠.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금리를 많이 이렇게 내려서 돈들이 많이 나돌게 해서 그랬던 환경인데, 다시 이제 2018년에 1.75%까지 올라가서 2018년부터는 계속해서 지금 내렸습니다. 그래서 2018년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이번에 0.25% 올려서 0.75%로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한국과 미국의 금리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019년에 미국이 2.5% 정도 되고 우리나라가 1.75% 이 정도 됐었는데, 같이 미국과 한국이 같이 내리다가 미국이 역전을 해서 단기간에 엄청 내렸었죠. 그래서 거의 이제 제로에 가까운 금리를 유지하다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뭐 계속해서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는 약간 여러 가지 제스처를 보였습니다만, 바로 이 주가에 반영이 되어 시장이 요동을 쳐서 적어도 한 3년 정도까지는 인상을 안 할 것이다 하고 또 했다가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물가가 올라가면 또 제스처를 테이퍼링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지출하는 걸 줄이겠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가느다랗게 하다는 그 영어의 표현인데, 이 지출하는 것을 줄인다는 거죠. 지금 돈을 같이 많이 풀었는데 돈 푸는 거를 재정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가 무슨 얘기죠? 한 번에 금리를 인상을 하지 않겠지만 먼저 지출부터, 이 뿌리는 것부터, 돈을 뿌리는 것부터 줄이면서 돈의 시중에 놔두는 양을 줄이겠다. 그런 건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가 먼저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이 금리를 인상을 했다는 것은 최근에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면서 이게 이제 문제가 많이 됐었죠. 특히 뭐 물가 상승률의 거의 70% 정도가 이제 뭐 반도체 부족 현상에 따른 뭐 바로 자동차 가격 인상, 또 거기다가 이제 중고차 가격도 많이 올랐죠. 또 기타 뭐 하다못해 여러 가지 식료품 가격도 엄청나게 인상이 돼서, 이 인상이 되면 뭐 서민 가정에 여러 가지 어떤 지출의 부담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고, 또 시중에 놔두는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실물 자산이 주식이나 부동산, 또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 또는 주식의 가격이 너무 단기간에 급등한 게 있다. 또 어떤 서민 삶의 좀 어떤 박탈감,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이제 금리를 인상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상 뭐 좀 연내에 2번 인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건 이제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미국보다 우리가 먼저 선제로 금리를 인상했다, 이런 내용이고. 자,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는 게, 초저금리 시대에 바로 연끌과 돈을, 금리가 낮으니까 돈을 있는 대로 빌려서 투자를 했다. 마침 또 이런 자산의 가격, 이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연끌을 해서라도 투자를 했다. 뭐 제가 상담하신 분 중에 거의 5억 가까이 되는 아파트를 사는데 본인돈 3천만 원 들어가서 나머지는 대출이라든지 신용대출, 또 주변에 친인척들한테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정말 연끌을 했던 그런 분도 계시는데,
물론 지금까지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끌했던 분들이 바로 이 대출 부분이 감당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무조건 뭐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큰일 났다 이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하겠다. 하지만 당장 내가 갚아야 될 돈이 없다 그러면 자산 가격이 올랐어도 그것도 처분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 금리를 인상하면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고, 금리를 인하해서 집값이 올라갔냐? 역대 아파트 매매 가격이 추이하고 금리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파트 가격이 2012년인데요. 이게 조금 뭐 내려갔다가 조금 올라갔다가 또 보합세를 보이다가 이제 쭉 이렇게 올라간 그래프가 나오는데, 2017년 이후로 이렇게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금리랑 같이 비교를 했을 때 금리가 내려가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큰 폭으로 내려간 건데 집값이 약간 떨어질 듯 말 듯 하면서 우상향한 건 맞지만, 금리가 낙차가 커서 집값이 그만큼 높게 올라간 건 아니었거든요. 또 중간에 2016년부터는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한 2년을. 근데 집값은 올랐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무조건 집값이 떨어지거나 하는 건 아니다는 거죠. 물론 2018년 이후로 금리가 떨어지면서 집값이 많이 가파르게 올랐던 건 맞지만, 역대 집값을 볼 때 금리를 인하해서 많이 오르고 금리를 올려서 집값이 떨어지고 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금리랑 뭐 어떤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당연히 금리를 인상을 하면 대출 받은 분이 금리에 대한 이자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좀 집을 빨리 매도를 하거나 감당이 안 되면 또 뭐 경매에 날아간다거나, 그래서 이런 매물들이 많아지면 집값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어떤 통계로 보면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집값 떨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뭐 언론에 나오고 기사에 나오는 거 집값 금리를 인상을 해서 큰일 났다 이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굉장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한번 혼나봤기 때문에, 바로 이 금감원에서도 계속해서 은행권에 주문을 했었고, LTV, DTI, 또 DSR까지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의 모든 것을 보는 게 DSR이잖아요. 거기까지 계속해서 이 규제를 해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다만 그런 거 있습니다. 1금융권은 비교적 잘 따르지만 2, 3금융권으로 갈수록 우리가 대출이 안 되면은 2, 3금융권을 좀 상대적으로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쪽에서 높은 이유를 통해서 거기서 대출을 또 추가 대출을 많이 받은 분들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죠. 서브프라임이 뭡니까? 프라임이라는 거는 미국에서 1금융권이거든요. 서브는 뭡니까? 서브프라임. 밑에라는 얘기예요, 밑에. 우리가 지하철이 뭡니까? 서브웨이잖아. 밑에 프라임. 그러니까 1금융권 밑에, 2, 3금융권 이런 쪽에서 대출을 거의 100% 가까이 해줬습니다. 미국 집은. 그래서 그때 이제 집값이 좀 떨어지면서 감당이 안 돼가지고 다 막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세계의 경제를 강타했던 게, 미국이 일본에 영향을 미치고 일본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대출에 대한 규제를 해왔다. 우리 장대장 TV에서 계속해서 지금 미국 부동산, 싱가포르 부동산, 또 베트남 부동산, 해외 부동산도 공부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면은 미국은 지금도 80~90% 대출을 다 해줍니다. 네, 우리나라는 좀 다르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많이 이 규제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볼 때는 과연 금리를 인상을 한다. 뭐 한 단계 또 더 할 수도 있거든요. 0.25%. 그러면은 1%가 되겠죠. 0.75%에서 1%까지 갈 수 있겠지만, 지금 예상을 하는 것은 그래도 1%까지는 일단은 한 번 더 인상을 하지 않을까. 그 시점이 올해 안이 될 수도 있고 내년 초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전반적으로 집값을 갖다가 하락하게 만드는, 매물을 내놓게 만들고 경매에 날아가게 만드는 그런 요소로 자리 잡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게 바로 이 장 대장의 생각입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경제,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나오는 대로,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속보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의사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환경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래서 맞춤형으로 상담을 매주 화요일 저녁 6시에 장대장 TV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고민 상담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실시간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바로 이 장대장의 신간, 8년 만에 두 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아파트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우리 개그맨 정현도 씨가 대한민국 아파트는 절대 배신하지 않냐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다. 그러니까 그러면 대치동의 아파트는 절대 배신하지, 대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지 말고 대치동의 아파트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저는
책 제목을 수정한다면 대부분의 아파트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이게 정답이지 않을까. 책 제목을 수정할 수는 없겠죠. 어떤 유머입니다만 절대 이 책 한 권을 보시고 나서 절대 후회하지 않게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책 한 권을 통해서 투자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무슨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호프 한 잔만 안 마시면 책 한 권 살 수가 있습니다. 투자하셔서 많은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